13,60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보실 곽기훈 과장입니다. 그동안 매년 이맘때쯤 저희가 현직자 입장에서 회사를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 회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올해 6월 27일부터 저희 나주 본사에서 근무 중인 AT 청년 인턴들과 함께 저희 인턴들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생긴 궁금한 점들, 그리고 선배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이제 6분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오늘 촬영 전까지는 아마 서로를 잘 모르셨을 분들 같은데 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자기소개와 그 닉네임을 함께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직자로 있는 이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지원부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경식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 별명은 콩식인데요. 청년 인턴분들이랑 신입사원분들이랑 같이 촬영한다고 하니까 제 신입사원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담당했었던 업무가 이제 콩이랑 관련된 업무였거든요. 그때 붙었던 별명 콩식 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산식품 수출팀의 배현지 주임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의 닉네임은 이제 김부각입니다. 수산식품 수출하는 기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김부각이 인기가 많아서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부각으로 닉네임을 정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식품본부 글로벌가점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라면으로 정했고요. 저는 그냥 라면을 제일 좋아해서 라면으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과 함께 홍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보은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홍보요정인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홍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홍보요정이라고 지었습니다. 홍보실 근무하면서 어떤 직원이 제일 잘해주시나요? 과장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사업단 인턴 이용곤입니다. 저의 닉네임은 박남회인데요. 박람회를 의인한 표현으로 요즘 K푸드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해외 개별 박람회와 종합 박람회가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을 맡고 있어서 박남회라고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급관리처 채워사업부의 최일 인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추도사라고 닉네임을 지어봤는데 배추도사, 무도사가 되어 국민들 좀 돕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닉네임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홍보요정님은 회사 업무와는 좀 무관하게 하셨는데 제가 사무실 가서 좀 더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실 채용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입장에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AT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 중에 일방 상식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하실 때 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가 더 궁금한 게 또 여기는 또 논술이 있어요. 논술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기는 잘 가보자. 저는 면접, 그러니까 필기 논술 면접 필기순으로 그 면접은 자소서 위주로 하시는 건지 영어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회사 채용 전형은 일단 서류 전형 먼저 통과하시면은 필기 전형,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신 분야에 따라서 수행하시는 그 과목들이 조금 달라요. 상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직렬에 대해 가지고 상식 시험이랑 논술 시험 같이 보고요. 작년에 김부광님께서 지원하셨던 것처럼 뭐 수산이라든지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이제 수산이나 농업 관련된 객관식 시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분은?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식이라고 해도 범위가 너무 다 광범위하다 할까요? 그래서 뭐 정말 시사상식 같은 거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어플에도 보면은 상식 카드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서 뭐 오늘의 상식 뭐 그런 거 한 개씩 넘기면서 받고, 그리고 상식이랑 논술을 저는 농업 논술 쳤었거든요. 그거를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뉴스 중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뉴스 말고도 뭐 농민 뉴스라든지 뭐 버섯신문 이렇게 좀 농업에 국한된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키워드 위주로만 봐도 반복
반복돼서 나오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6개월치라든지 1년치 이렇게 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덧붙이자면 일반 상식 공부하실 때 저희 공사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구석구석을 잘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공사에서 하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카티라든지 EAT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하면은 각 사이트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상식 문제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홈페이지를 잘 보시는 것도 꿀팁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팁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올라간 AT 모의고사라는 저희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회사의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퀴즈 형태로 저희 직원들이 푼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또 저희 회사에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꿀팁이겠죠. 네. AT 모의고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AT는 이제 경제 논술이랑 농업 논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경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에 많이 접목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농업 현황이 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산업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경제 문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경제를 선택했는데 현재 이슈랑 좀 많이 접목해서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그 산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시험 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험이 NCS 치고 인적성 치고 상식 치고 그리고 논술 이렇게 총 4과목을 치다 보니까 거의 한 4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치면서 되게 지쳤던 것 같은데 그런 체력 분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게 자소서 위주의 면접이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입사지원서 전반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NCS 기준 채용이라는 게 그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이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원하시는 분야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는 그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직무 기술서를 저희가 채용 공고랑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그 지금 자기가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경험, 경력, 능력 이런 것들 지식들을 입사지원서 곳곳에 잘 녹여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소개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근무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자소서 위주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나의 능력치를 어필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거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준비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회화 면접은 당장 작년에 두 분 보셨으니까 저희의 전형이 되게 좀 많기도 하고 길잖아요. 체력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영어 면접에는 좀 그 분할을 적게 했었어요. 왜냐면 영어 면접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100% 다 뭐 암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기출 문제 뭐 한 3년치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한국말로 먼저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때그때 떠올리는 식으로 특히 영어 면접에서 뭐 말 한 번 틀렸다거나 한 번 꼬인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한국말로 어떻게 답할지만 생각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하시는 게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 자기소개서는 영어로 스크립트 짜서 외워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면접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인 면접들은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이제 번역? 아니면 영어로 이제 내가 말해보는 그런 거를 조금 친숙하게 습관화를 좀 들리다 보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이 아마 10분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되게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인턴분들이랑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해외 유학 경험이 1도 없어요. 있으세요? 저는 교환학생 한번 갔다 왔어요. 전 없어요. 네. 유학파 느낌이 나는데. 혹시 영어 면접에 농업 전문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나요? 그런 건 저는 안 물어봤던 저도 것 같아요. 없었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인적성 관련된 것들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 회화 면접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뭐 어떤 언어 있고 또 영어 면접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행정 일반 분들이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처음 입사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이 회화 면접을 어떤 걸로 보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거 3개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입장을 하시면은 이제 원어민 면접관분이 한 분 계시고 지원자분께 들어가셔가지고 1대1로 해당 언어로 대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면접 그리고 채용 전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